자, 제목에 써져 있는 것처럼 이청준님의 소리의 빛입니다. 그 서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우수한 작품을 좀 남기셨는데 일단 작품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요거는 연작소설이에요. 그래서 요거 갈래상의 특징을 여러 가지 좀 보면 우리 전통문화에 관련된 연작소설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선악동 나그네라든가 내 소문의 벽, 그 다음에 여기 소리의 빛 이런 식으로 해서 네 편이 연작소설로 좀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간적 배경, 우리 EBS에서 다루고 있는 공간적 배경은 60년대 그 전남 장흥에 그곳을 배경으로 해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작소설이고 두 번째 여기에서 주제의식은 아버지인,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여주인공의 아버지가 눈을 멀게 해요. 해서 소리의 완성. 그러니까 거의 인간문화재급으로 소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을 맺히게 하는 거죠. 진짜 구구절절히 해서, 결국은, 소리를 완성하는데 그 한이 예술적 경지를 승화시키는 거죠. 한의 예술적 승화, 예술적 경지도 완성을 하지만 그것이 너무 가슴에 맺혀 있어서 결국 눈이 먼 여주인공은 자기 혼자 따로 떨어져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좀 특징들을 보면 첫 번째 역순행적 구성을 좀 띄고 있다라는 점이죠. 간단하게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될 만한 것.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해서 그 사내의 회상으로 보통 이어집니다. 사내는 여기 여주인공의 이복 동생이에요. 같은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가 다른 이복 동생의 회상으로 이어지고 있죠. 아까 네 작품이라고 했나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앞에 연작소설이라고 했어요. 세 작품이에요. 다시 한번 선악동 나그네, 소리의 빛, 그 다음에 소문의 벽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일단 소문의 벽이 먼저 오겠죠. 소문의 벽, 그 다음에 선악동 나그네, 이렇게 소리의 벽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세 작품이 연작으로 구성이 된 거죠. 연작으로 이어지고 구성이 됐다라는 점. 요 정도 갖고서 바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죠. 그래서 세 작품이 연작으로 구성이 되고 요거는 남도소리죠. 남도소리인 서편제에 관련된 소설입니다. 서편제 관련 내용의 소설이라는 점. 그래서 전라도 쪽의 소리를 서편제라고 했고 저 경상도 쪽에서 하는 거는 우리 그 지도적으로 동쪽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동편제라고 얘기해요. 동편제와 서편제의 그 소리인데 서편제 소리는 굉장히 구성진갈하게 슬프죠. 구성진갈하게 되게 슬픈 그 내용입니다. 자, 이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본문으로 들어가면 여자가 이윽고 뭔가를 사내를 달래 듯한 목소리를 말하면서 자리를 고쳐 앉았다. 그래서 여기 뭡니까?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여자 주인공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자 동그라미 치는데 익명으로 나와서 이게 누군가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한의 예술적 승화인데 그죠? 그래서 여기 인물들의 이름이 좀 제대로 좀 안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아마 그 선화인가요? 옥화인가요? 아무튼 그 화자 붙은 이름이었을 거예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익명이니까 익명대로 한번 또 감상해보는 연습도 한번 해보죠. 선입견을 갖지 않고. 자, 사내를 달래는 듯한 목소리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그 사내는 술손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의 사내는 술손님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눈이 먼 여주인공은 뭐를 하느냐? 술집 작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술집 작부가 됐다는 건 술도 물론 따르는 것도 있지만 소리를 하거나 해서 술손님에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편의를 제공받는 거죠. 술집 주인에게. 그래서 술손님인데 이 달래는 듯한 목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목소리에서 손님의 과거를 이해하는 거죠. 과거를 이해한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리를 고쳐 앉았고요. 그리고는 하는 부분이죠. 그러고는 지금까지 그녀 앞에 안고 있던 북통과 장단막대를 말없이 사내 앞으로 밀어 놓았다.
라고 하는 건데, 자, 북통과 장단막대를 말없이 산에 앞으로 밀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소리를 위해서 북치는 사람, 고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자가 고수가 필요했다 라는 의미로 봐야 되죠. 예, 북치는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 판소리 장단에서 북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판소리 가창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구성원들이죠. 판소리 가창자가 아니라 북치는 고수와 그다음에 그 판소리를 듣고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해주는 관중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우리 판소리의 특징들이 있죠. 자, 소리를 청해 들은 양이면 이제부턴 장단을 좀 잡아달라는 신용이었다 해서 소리를 청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소리를 청해 들을 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내가 요청이죠. 이것이 사내의 요청이었고요. 야, 너 그렇게 소리를 요청할 거면 장단을 좀 잡아달라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해 못할까 봐 서술자가 친절하게 좀 설명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 북을 산에 앞으로 말없이 밀어넣은 것은 장단을 좀 잡아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소리를 청해 들을 만한 사람에겐 흔히 해온 일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이제 그 여동생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해온 일이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여자는 손님의 솜씨를 믿는 얼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자, 아마 이것을 예전부터 좀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소리를 청해 들을 만한 사람에겐 흔히 해온 일이다라고 보면, 첫 번째, 과거부터, 과거에, 했던 행동이라는 얘기죠. 했던 행동임을 암시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서의 사내는, 손님인데, 술손님이라고 여기에다 잡아놨지만, 사실은 이 술손님으로 온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여자의 오라비예요. 이복 오라비죠. 이복 오라비라고 할게요. 이복 오라비라서 여자는 알았던 거예요. 얘기 듣자마자 목소리도 그렇지만 사연을 얘기를 들으면 누구다라는 걸 눈치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좀 보면 북 장단을 장단을 좀 잡아달라는 것이 이복 오라비에게 또는 이복 오빠라고 해야 되겠죠? 이복 오라비 우리 그 토속어인데 이복 오빠에게 어떻게 합니까? 북장단을 잡아달라고 하는 거죠. 이복 오라비의 여기 되죠. 손님의 솜씨를 믿는 얼굴이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복 오라비의 오라비에 대한 믿음이죠. 실력이 있어요. 소리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소리꾼이 잘할 수 있게끔 북장단을 잡아주는 솜씨가 오라비가 아주 뛰어나요. 여자의 갑작스런 주문에 이번에는 오히려 사내 쪽이 뜻밖인 모양이었다. 나에게 여자가 밀어보낸 북통을 앞에 한 사내의 눈길엔 졸지에 일을 당하고 당황해하는 빛이 역력했다. 자, 됐나요? 그래서 당황해하는 빛이 역력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기에서의 사내는 일단 아버지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북을 잡은 적이 없어요. 북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부탁을 한 거죠. 이 산에 당황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는 북장단을 잡아달라고 하는 거죠. 북장단을 아버지와 헤어진 후인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출생의 내력도 알게 돼요. 하니까 지금 자신의 여동생을 여동생과 이복남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아버지가 밭에서 어떤 그 여인과 인연을 맺고서 자신이 태어난 그 내력도 알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와 헤어진 후 북을 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 적이
없었음 이렇게 해볼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솜씨가 좀 계속해서 북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칠 수 있을까? 좀 의구심이 들 수 있었던 거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요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여자의 눈길은 거의 일방적으로 손님을 강요해오는 시기였다 하는 부분이죠. 강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여자는요, 여자의 눈길은 거의 일방적으로 손님을 강요해 오고 있는 시기다라고 하는데, 여기다 뽑아서 할까요? 아니, 너의 의사는 중요치 않아. 내 소리 들으려면 북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손님이죠. 손님은 누구였습니까? 사내였고요. 사내는 이복 오빠라고 할게요. 이복 오빠의 뜻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뜻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술쟁이로서 굉장히 자존심도 있고 강단도 있는 거죠. 하도 오래 손을 잡아본 적이 없어서,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죠. 그래서 요 부분이 당황하는 이유죠. 하도 오래 손을 잡아본 일이 없어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당황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당황하는 이유예요. 당황 이유. 북을 친 지가 오래돼서 내 장단이 자네 소리에 잘 맞아들지 모르겠네. 아이고, 표현계는. 사내도 마침내는 여인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듯 천천히 자기 앞으로 북통을 끌어당겼다. 그래서 이제 장단을 쳐주기로 한 거죠. 자, 북통을 끌어당겼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당황했지만, 북을 치기로 한 겁니다. 북 장단을 치기로 한 거죠. 치기로 하는 건데, 주막집 사내가 아마 그 장님인 여인을 보호해주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매가 만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이제 소리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로부터 여자와 술소는 다시 소리로 꼬박 밤을 지새듯 하였다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지새듯 하였다라고 하는 건데, 요 부분은 앞부분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서로 예술적인 어떤 정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는 두 사람이 남매가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소리로 꼬박 밤을 지새듯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술론이 있었던 거에서 두 사람은 남매 관계임을 암시하는 거고요. 남매 관계 암시. 해서 낯설음 없이 스스럼 없이 밤새워 있어도 소리를 할 정도로 좀 어느 정도 아는 편한 사이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둘 사이에 뭐가 있었다? 어떤 예술혼이, 예술적인 정열이 둘 모두에게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할 수 있는 거죠.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술적인 정열이 부족했다면 밤새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금방 끝났을 거예요. 다음 블록 A 부분으로 갑니다. 여자는 이제 부분으로 갈까요? 여자는 이제 숨이 짧은 단가에서 본격적인 판소리가락으로 손님을 휘어잡아 나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자, 짧은 단가에서 본격적인 판소리가락으로 손님을 휘어잡아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북치는 북장단을 쳐주는 사람을 리드해 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자가 주도적으로 판소리를 한다라고 정리하면 되죠. 판소리를 하고 있다. 즉 뭐다? 원래 판소리는 북 장단 쳐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그 장단 쳐주는 사람이 어떤 추임새라든가 장단을 정확히 쳐주면서 좀 이끌어가주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 오히려 반대로 여기에서는 소리하는 사람이 북 장단을 이끌고 가는 거죠. 그만큼 여자의 솜씨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소리 솜씨가 장난이 아니다라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판소리를 주도적으로 판소리를 하는데 이 주도적으로 판소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북장단을 이끌고 가는 거죠. 네, 북장단을 이끌어 가고 있어요. 북장단이 소리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소리가 북장단을 이끌어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쑥대머리, 귀신형용, 정마옥방 한자리에서부터 춘향가의 옥중비가의 한 대목을 넘어가고 흥부가 판소리 마당을 시작하네요. 흥부가 신세한탄, 수궁가, 적벽가, 심청가에서 한번 볼까요? 판소리 5마당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번호 좀 매겨볼까요? 춘향가, 쑥대머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흥부가, 수궁가, 토끼전, 별주부전이죠. 적벽가는 설화가 아니라 워낙 그 중국에 삼국지에 담겨있던 그 적벽대전이 워낙 유명한 전쟁이잖아요. 적벽가 스펙터클하고 그 다음에 심청가 요 5가지인데 여기에는 1, 2, 3, 4, 5번이 바로 판소리 5마당입니다. 판소리 5마당이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되게 즐겨 들었었던 5마당이고 또 재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니까 그래서 매품팔이 매를 맞았을 때 그 얘기도 있고요. 신봉사 황성기 찾아가는 처량한 정경까지 끈질기게 소리를 이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야, 됐나요? 끈질기게 이어갔고 지칠 줄 모르는 소리였다 하는 이 부분으로 넘어가죠. 지칠 줄 모르는 소리였다. 여자의 목청은 남정네의 그 컬컬하고 장중한 우조뿐 아니라 여인의 특유의 맑고 고운 계면조풍도 겸비하고 있어서 자, 요거 뭡니까? 남자의 목소리하고 자, 남정네들의라고 하는 부분이죠. 우조 까지 요거죠. 그 다음에 여인의 특유의 계면적 풍도 함께 겸비죠. 계면적 풍도 함께 겸비해서 우조와 계면조죠. 계면조 2가지 목소리를 다 낼 수 있어요. 즉 우리 그 남자들 보면 남자가 굵은 목소리도 낼 수 있지만 막 하이소프라노 비슷하게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남자들도 있잖아요. 놀랍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부분은 여인의 어떻습니까? 뛰어난 소리 솜씨를 의미하는 겁니다. 뛰어난 소리 솜씨를 암시하는 거예요. 거의 뭐 문화재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문화재급이라고 봐야 됩니다. 때로는 바위처럼 우람하고 하는데, 아이고, 그렇죠. 이제 소리를 어떻게든 이제 좀 표현을 하는 거겠죠. 또 도저한 기백이 솟아오르는가 하면에서 여기서 바위라고 하는 거는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자, 우람한 기백인데 이 바위라고 하는 것은 여인의 그 소리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비유처럼이니까 직유법이죠. 직유법을 사용해서 여인의 소리가 뛰어나다. 여인의 뛰어난 소리를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인의 소리가 대단함을 대단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바위처럼 우람하고 아주 그냥 무게가 있다는 내용이죠. 쭉 올라가서 자, 바위처럼 우람하고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정리할까요? 자, 때로는 낙화처럼 떨어지는 꽃잎처럼 한스럽고 가을 서리빨처럼 섬뜩섬뜩한 귀기가 넘쳐났다. 귀신의 기운이 넘쳐날 정도로 소름 쫙 끼치는 그런 예술적인 감흥을 주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낙화처럼이죠. 낙화처럼 한스럽고 해서 한의 정서가 중심 정서예요. 한스럽고 섬뜩섬뜩한 귀기라고 하는 것은 뭐다? 한의 정서가 담겨 있다는 내용이에요. 한의 정서가
깊은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여인이 장님이 됐잖아요. 그것도 일부러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한이 넘쳐나겠죠. 가팔은 절벽을 넘고 나면 유장한 강물이 산야를 걸쳐 있고 산원 폭풍의 한밤이 지나고 나면 새소리에 무르익은 꽃벌판이 한나절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건데 바로 이 부분은 이 부분 있죠. 가팔은 여기서부터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소리를 굉장히 감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소리를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마치 눈으로 보이듯이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 감각적으로 묘사한 건데 여기에서는 결국 뭐예요? 요거 1번으로 좀 잡아두고 그만큼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여자의 소리가 매우 뛰어남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매우 뛰어나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뛰어남에 대한 어떤 서술자의 어떤 주관적인 평가가 담긴 듯한 느낌도 들죠. 뛰어남을 굉장히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표현을 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부분으로 갈까요? 그래서 여기인데 자, 그래서 주관적 평가하고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표현하는 것은 3번으로 다시 잡아보면 이거 전지적 시점이라고 얘기했죠. 서술자가 다시 한번 서술자가 인물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인물의 행위를 나름대로 전달을 해준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서술자가 인물의 행위를 지금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뛰어난 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뛰어난 여인의 그 솜씨를 전달해주고 있어서 인물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다. 서술자 개입과 같은 뜻이에요, 요건요. 놀라운 것은 그 부분으로 갈까요? 그 지칠 줄 모르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술손의 장단가락 솜씨 또한 예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술손님도 굉장히 북치는 솜씨가 뛰어났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술손의 장단가락 솜씨도 또한 예사가 아니라는 것, 요거로 밑줄 쳐둡시다. 예사가 아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남매지간이에요. 거의 인간 문화직급으로 훈련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하겠지. 춘향이 옥중과 한대목이 어떠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흥부가 매품팔이 나가는 신세타령 한 대목 어떠시오? 그래서 여인은 소리를 한 대목씩 시작할 때마다 번번이 손님에게 의향을 묻고 그랬다. 비록 한스러운 삶은 됐지만 소리가 완성됐는지 궁금했겠죠. 그래서 번번이 손님에게 의향을 묻곤 했다. 바로 여기 이 두 가지 질문이 요거거든요. 그래도 자기와 함께 자랐던 의붓 오빠에게 이복 오빠에게 물어보는 거죠. 됐죠? 이렇게 되는데. 자, 근데 여기 한번 표현사의 특징 봅시다. 여기 따옴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따옴표 사용을 안 합니다. 따옴표 사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 요 부분. 그죠? 요 부분.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표현상의 특징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네요. 그래서 번번이 손님에게 왜 의향을 물어봤을까? 그럴 때마다 손님도 그거 좋겠네 즐겁게 화답을 보내며 여자가 첫 소리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장단가락을 잡아 나가곤 했다. 해서 서로 어울리는 거죠. 의향을 묻곤 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그 북칠 줄 아느냐 해서 손님이죠. 손님은 이복 오빠인데 손님이 장단 칠 줄 아느냐, 안 친 지 오래됐다고 칠 줄 아느냐는 의도가 담긴 질문이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건 아닐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에게 소리의 완성도가 어떤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완성도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 의도의 질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비록 한스러움을 얻기는 했지만 소리가 어느 정도 발전을 했는지 어느 정도 경지가 됐는지 여자는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 그럴 때마다 오빠로서 그거 줬어 좋겠네 그거 좋겠네 해서 즐겁게 화답하는데 여자가 첫 소리를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장단가락을 잡아나가곤 했다라고 해서 자 여기에서 사내의 비범한 솜씨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비록 오랫동안 쉬었어도 비범한 솜씨를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해요. 썩어도 준치라고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자, 즐겁게 화답을 보내며 여자가 첫 소리를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가락을 잡아나가곤 했다라고 하는 이 전체로 더 확대해서 보면 요게 1번이고 두 번째, 여자의 어떤 그 소리에 남자는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소리에 사내는 익숙함을 암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미 예전에 맞춰봤었기 때문에 연습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죠. 느리거나 빠르거나 하는 부분인가요? 느리거나 빠르거나 연의 소리만 시작되면 사내는 마치 장단을 미리 외우고 있던 것처럼 솜씨가 익숙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것도 바로 두 번째 해석과 연결이 되죠. 여자의 소리에 사내는 익숙했다. 이거는 뭡니까? 과거의 남매지간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이걸 모르고 보면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할 텐데 앞부분의 내용을 읽고 오면 요것이 굉장히 애틋하게 느껴지는 거죠. 남매가 이제 살아생전에 마지막 소리를 맞춰보는 시기니까. 그래서 남매지간 또는 온의지간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요. 자, 다음. 그러나 손님이고 여자고 새삼스레 상대편의 솜씨를 놀라워하는 빛은 전혀 서로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죠? 이거는 서로가 누구인지 눈치챈 거예요. 손님이고 여자고 새삼스레 상대편의 솜씨를 놀라워하는 빛은 전혀 새로운 내색을 하지 않았다. 여인과 손이 끊임없이 소리고 장단을 몰아 해서 이 부분에서 둘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내도 아마 그 누일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고 여자도 이 사람이 내가 보이진 않지만 왠지 익숙한 사람 같아 그렇게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존재를 요거는 이제 그 영화 시나리오로 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서로의 존재를 짐작하고 있었다. 확실히는 아니지만 서로의 존재를 미리 서로의 존재를 짐작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 짐작하고 있음 암시, 즉 여자 입장에서는 나의 이복 오빠, 나의 오빠였구나. 나의 여동생이로구나. 이런 거를 서로의 존재를 짐작하고 있어요. 특히 여자가 앞을 못 보니까 어이가리 황송말리를 어이가리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는데 오늘은 가다 어디 가자며 내일은 가다 어디 잘고 해서 리듬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자 어이가리에서 반복을 통해서 운율감이 느껴지는 건데 판소리의 특징이죠. 여인이 하는 판소리죠. 그 다음에 요거는 신봉사의 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봉사의 처지 이제 거지꼴이 돼서 갈 데가 없나 보죠.
더듬더듬 정양 없이 올라갈 때는 삼복중염, 아주 몹시 더운 때란 뜻이에요. 페이지 바뀌어서. 그래서 네, 삼복중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더운 날, 삼복이면 거의 뭐 8월이죠. 우리 계절로 보면, 네, 월로 보면, 양력으로 보면 한 8월 중순쯤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하순쯤 얼마나 덥습니까? 그때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요거 심청가 하는 부분인 것 같죠? 네, 심청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복중엽인데, 자, 여기서 결국 얘기하는 건 뭡니까? 네, 신봉사의 처지를 빌어서 그 당시에 네, 서민들의 처지와 삶의 애환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삶의 애환, 바로 한입니다. 애환을 암시하는 내용이에요. 심청과 판소리를 통해서, 신봉사를 통해서, 앞부분이죠. 그래서 신봉사의 얘기를 통해서, 신봉사의 얘기가 바로 서민들의 처지라든가 삶의 애환을 나타내고 있다. 여자는 소리를 굴렸다가 깎았다, 멎었다가 풀었다 하면서 온갖 변화무쌍한 조화를 이끌어냈고 하는 부분에서 앞부분에서 얘기하고 있죠. 네,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네, 뛰어난 어떤 가창 솜씨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손님에 대해서도 때로는 장단을 딛지 않고 교묘하게 그 사이를 빠져넘나드는가 하면, 때로는 장단을 건너가는 엇부림을 빗내어서 서로 어긋나는 듯한 보여서 그 솜씨를 마음껏 즐기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뛰어난 네, 소리 솜씨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손님에 대해서도 하는데, 네, 손님도 어떻습니까? 역시 뛰어난 어떤 네, 장단 맞춤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춤이 있는 걸 우리가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죠. 그것은 마치 소리와 장단이 서로 몸을 닿지 않고 능히 상대편을 즐기는 음양 간의 기막힌 희롱, 음양의 조화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자가 내는 소리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서로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네, 희망과 또 같은 해서 여기죠. 소리와 장단이 몸을 대지 않는 소리와 장의 기명의 틈이 없는 포옹과도 같은 것까지 이렇게 할까요? 굉장히 비유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네, 요건 소리와 북장단이 굉장히 조화를 이뤘다는 얘기죠. 북장단이 조화를 이뤄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술적 경지에 이른 거죠. 네, 예술적 경지에 이르렀음을 암시하는 거고요. 소리와 북장단이 되게 잘 어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적 경지에 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됩니까? 네, 서로 정신적인 교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진짜 야기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네, 정신적인 또는 네, 예술적인 교감을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봐야 돼요. 예술적인 교감을 하고 있다, 교감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프로페셔널들의 아주 극에 달한 어떤 그 극강의 솜씨로서 서로 이제 조화를 이룬 거죠. 그렇답니다. 간밤엔 제 오라비를 만났더랍니다. 주인사내는 주인사내가 나타나네요. 그래서 여기 주인사내는 이 주막집의 주인이겠죠. 주인사내 천씨고요. 그래서 주막집 주인사내요. 네, 주막집 주인사내를 주인이고요. 한마디로 여자의 보호자예요. 지금 현재 여자의 보호자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보호자죠. 그래서 오라비를 만났더랍니다 라고 하는데 이미 난 거죠. 그래서 네, 소리를 하면서 오라비의 존재를 느낀 거죠. 소리로서 예술적으로 느꼈다라고 봐야 돼요. 뛰어난 구분력이 있는 거죠.
주의사내는 비로소 뭔가 짐작이 간다는 듯 고개를 한 차례 끄덕이고 아마 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한 차례 끄덕이고 하는 부분에서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거겠죠. 다시 질문의 꼬리를 이었다. 하기야 나도 간밤부터 뭔가 심심찮은 느낌이 없지 않았다래. 하지만 자네 여태까지 한 번도 오라비 이야기 안 했네요. 한 일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그때 그 산소리가 저녁 어스름을 타고 내려와서 콩밭 여자에게 아이를 베게 하여 낳은 피덩이가 바로 자네였더란 말인가? 아, 이게 소문의 벽이죠. 소문의 벽의 내용이네요. 그래서 그 산소리가 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아버지예요. 여자의 아버지가 저녁을 타고 내려서 콩밭 여자에게, 콩밭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에게 아이를 베게 낳은 피덩이가 바로 자네였단 말인가? 라고 해서 요거는 여자의 과거 내력이죠. 여자의 과거 내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여자의 과거 내력은 소문의 벽에서 관련된 내용입니다. 연작소설 중에서 소문의 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소문의 벽, 선악동 나그네, 소리의 빛 요 세 가지가 연작소설이에요. 천시사내는 간밤 동안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들은 자신을 숨기려 하지 않고 서슴없이 물었다. 그래서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자, 여기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의 조화가 뛰어났다는 얘기예요. 여긴요. 소리와요. 소리와 장단의 조화가 여자가 평상시에 소리했던 거랑 좀 달랐다는 얘기죠. 조화가 굉장히 뛰어남을 암시하는 거죠. 뛰어남을 나타내는 거예요. 소리와 장단이 되게 잘 어울렸다는 얘기예요.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은 뭐 이상한 사건이 아니고 소리를 하는데 너무너무 잘 맞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의 과거 내력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주인 사내는 정보 전달자 역할도 합니다. 천시 사내는 간밤 동안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들은 것을 숨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주인 사내 또 천시 사내라고 되어 있죠. 천시 사내 역할은 첫 번째 정보를 전달하거나 정보 전달자 또는 두 번째 여자의 이야기를 유도하죠. 여자의 이야기를 유도하는 어떤 인물입니까? 필수적 보조 인물이에요. 이야기를 진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 보조 인물이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술술술술 나오는 거죠. 여자의 이야기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분명하게 대답했다. 사내 앞에선 이제 아무것도 이야기를 숨길 필요가 없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오라비는 어젯밤 일부러 그 핏덩이가 계집하였다는 말씀을 참아버리셨소. 과거에 태어났던 그 내력을 오라비가 얘기를 해주는데 그건 안 했다는 얘기죠. 참아버리셨어 라고 하는 건가요? 그래서 자, 여기서 보니까 여자가 탄생 내력을 아마 오라비가 전달해주고 간 것 같아요. 그 소리꾼 노인이 하는 부분으로 이제 갈까요? 자, 소리꾼 노인이 하는 부분입니다. 쭉 가서 소리꾼 노인이 어린 핏덩이를 쌓아안고 마을을 떠날 때 어린 당신도 길을 함께하고 있던 일까지.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되네. 눈이 먼 여인은 어쨌든 뭡니까? 돌아가신 아버지의 딸인 건 맞는데, 그럼 이 오라비는 어떻게 되느냐? 엄마가 다른 아들이거나 또는 핏줄이 안 섞여가 그런 것 같죠, 느낌이. 자, 그래서 오라비는 제 기억이 안 닿을 만한 일만 말하시고 기억이 살아있는 뒷날 일은 입을 덮고 마시더이다. 왜? 나인지를 눈치채면 이제 또 어떻게 또 이제 좀 서로 구구절절히 또 한스럽게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한을 해소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하지만 전 알고 있었더랍니다. 오라비인 것을. 그러고 나서 여자는 그녀가 기억할 수 있는 옛날 일 몇 대목을 사내 앞에서 조용히 털어놨다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여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옛날 일 몇 대목을 사내 앞에서 조용히 털어놨다. 자기의 과거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걸 하게 됩니까? 그래서 여기 역순행적 구성이죠. 이렇게 과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는 역순행적 구성을 암시하는데, 자, 이제 역순행적 구성, 바로 과거의 이야기가 과거 이야기로 전환이 됨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됐죠? 자, 잠시 멈췄다가 잠시 뒤에 할게요. 자, 소리의 빛 계속해서 다음 부분, 이제 과거 해상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소리꾼 아비는 하는 부분으로 좀 넘어가죠. 자, 소리꾼 아비는 나 어린 오누이를 앞세우고, 이 오누이가 바로 누굽니까? 앞부분에 있었던 여자와 여자 플러스 사내였죠. 오누이를 앞세우고 이 마을 저 마을 소리로 끼니를 빌고 떠돌아 다녔다더라. 뭐 그렇구나. 그죠? 그래서 떠돌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 저 마을 소리로 끼니를 빌고 떠돌아 다녔다더라. 해서 떠돌아 다녔다더라. 요거예요. 네, 유랑 생활을 한 거죠. 네, 유랑 생활을 한 거예요. 자, 예술인의 어떤 곤궁한 가난한 처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아비는 철도 들기 전에 두 어린 것들에게 소리를 시키는 것이 소원이었던지 예술적 집념이었겠죠. 자, 예술적 집념이었겠는데, 자, 사내와 여자에게, 두 어린 것들에게 소리를 시키는 것이 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아비의 예술적 집념이죠. 아비의 예술적 집념에 해당이 되는데, 이 예술적 집념에 관련된 거는 우리 국어 계열에서 좀 출제가 자주 되는 편이었어요, 과거에. 일단 수능에서 보면 이문열의 금시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곡으로 느낌 극락 같은이라고 해서 출제가 되는데, 이문열의 금시조죠. 그래서 요것이 예술적 집념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황순원의 독짓는 늙은이가 있어요. 독짓는 늙은이. 네, 황순원의 작품이 되겠죠. 예술적 집념에 관련된 이런 류의 작품들이 과거에 모의고사에 자주 출제가 됐었어요. 틈남하면 성화가 대단했었다. 막 이제 부추기는 거죠. 네, 부추기는 거죠. 산길을 가다 고갯마루 같은 곳에 다리를 쉬고 앉아있을 때나 어느 마을 사랑채의 헛간 같은 골방 속에 지낼 때나 아비는 한사코 어린 것들에게 소리를 배워주려 애를 쓰고 있었다. 자, 예술적 집념이라고 얘기했죠. 아비는 한사코 어린 것들에게 소리를 배워주려 애를 쓰고 있었다. 예술적 집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비의 특징이죠. 하지만 오라비는, 사내죠. 다시 한번, 오라비는 누구다? 앞부분에 북을 잡았던 사내였죠. 웬 고집으로 끝끝내 소리를 하지 않으려 했고, 어린 그녀만이, 어린 그녀는 누구다? 여자였어요. 무슨 재간이 좀 뻗쳤던지 세월 따라 조금씩 소리를 익혀가고 있었다고 했다. 해서 소리를 익혀가고 있었다. 네, 어린 그녀가. 그래서 어린 그녀가 소리를 하고 오라비는 소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북을 잡는 북잡이가 된 거죠. 자,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좀 내막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자, 오라비는 끝끝내 소리를 웬 고집으로 끝끝내 소리를 하지 않으려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 웬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오라비의 어머니의 죽음이 있죠? 네, 어머니의 죽음을 아비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아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원한이 있는 거예요.
비록 아버지이지만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된 거는 아버지 당신 때문이에요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비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했던 거고요. 요게 직접 내막이 좀 직접 만들어놔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하여 아비는 마침내 그녀에게만 소리를 하겠고 소리를 싫어하는 오라비에게는 북장단을 소리를 싫어하는 오라비에게는 북장단을 익히게 하여 그래서 북장단을 치게 했구나. 제 뇌의 소리를 짚어나가게 했다는 것이다. 과거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네요. 아비 소리꾼이 데리고 다니는 오누의 소리 솜씨는 한동안 시골 말씀의 얘기거리가 되곤 할 정도였다. 오누의 소리 솜씨는 한동안 이 부분이죠. 그만큼 소리에 대한 솜씨가 기회가 뛰어났다라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소리를 짚어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건데 앞부분의 내용과 좀 할까요? 그래서 이 부분 익히게 하여 제 뇌의 소리를 짚어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반부의 내용과 연결이 되죠. 한마디로 전반부에 여자의 소리에 북장단을 친 거죠. 여자의 소리에 잘 맞췄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맞췄던 이유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여자가 어떻게 소리하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렇게 익숙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마을 사람들의 얘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소리와 사내의 북장단 솜씨가 뛰어났던 거죠. 솜씨가 굉장히 뛰어났다. 예술적 경지로 이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라비는 끝내 북채잡이조차도 따르기 싫었던 모양이다.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컸던 거예요. 어느 가을날인가 인적 드문 산길을 지나가는 아비가 통곡이라 하듯 두 다리를 벌리고 앉아 수군과 한 대목을 처해스럽게 뽑아 넘기고 나서 기운이 파에 들어누웠을 때 오라비는 용변 보러 가듯 숲속으로 들어가고 나선 오라비는 뭡니까? 영영 다시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말았다라고 하는 건 그대로 떠났다라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라비죠. 오라비는 손님이었어요. 오라비가 스스로 가족을 떠난 거예요. 가족을 떠난 것은 이 서편제 판소리가 나오는 선악동 나근의 소문의 벽, 소리의 빛 요것이 바로 한의 정서를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가족을 떠난 것은 한이 기품을 암시한 거죠. 한이 기품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부자지간의 갈등이 해소가 안 되는 거겠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이 블록 A 부분으로 된 부분은 여기 블록 B 부분으로 돼 있죠. 블록 B 부분으로 된 것은 과거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지금 서술자가 제시하고 있어요. 서술자가 과거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죠?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근데 이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건데 좀 더 특징을 보면 지금 서술자가 특정 인물에게 들었던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인물이 그렇죠?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죠. 해서 다시 표현하면 여자가 하고 있는 얘기예요. 서술자는 특정 인물의 이야기죠. 특정 인물의 이야기를 마치 들은 듯이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정 인물의 이야기를 간접 전달까지 좀 써놓을게요. 무슨 말이냐? 여자가 하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은 듯이 전달자 역할처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저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라비가 가고 난 후 노인네는 아마 딸년마저 도망칠까봐 겁이 나지 않았겠소. 자신의 어떤 예술적인 유산을 남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비는 딸의 눈을 멀게 했더랍니다. 아이고, 이런. 아버지가 딸의 눈을 멀게 했다라는 거죠. 이런 비극적인 것이 여자에게는 비극이에요. 좀 지울게요. 이것도.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죠. 그래서 아비는 딸의 눈을 멀게 한 거랍니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자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자가 장님이 된 이유입니다. 여자가 소경 또는 장님이 눈이 멀게 된 장님이 된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소리를 시키는데 도망갈까 봐. 뭐 좋은 말로는 하늘에 좀 더 맺히게 하기 위해서 뭐 그거죠. 여자는 비로소 한숨 섞인 음성인데 요거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거겠죠. 신세 한탄의 어조로 눈이 멀게 된 사연을 털어놓고 있었다.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앞부분, 요 내용과 요 내용들이 독자가 여자가 왜 소경이 됐지 해서 앞부분을 못 본 사람들이라면 독자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는 건데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눈을 죽이고 나니까 그 죽은 눈빛이 다시 목청으로 살아났던지 그녀의 소리는 윤택해지고 한마디로 소리를 통해서 한을 승화시키는 거죠. 자, 죽은 눈빛이 다시 목청으로 살아났던지 그녀의 윤택해지고 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은 네, 여자의 한을 예술적으로 또는 예술적 경지로 지금 승화시키고 있는 거죠. 소리로 절절하게 담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을 저 고을로 구걸유랑을 계속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소리가 원동력인데 아무튼 유랑생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삶이 유랑을 했다라는 거죠. 여자의 삶이 떠돌이 인생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여자의 삶 이퀄 떠돌이 인생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착을 할 수가 없어요. 떠돌이 인생인데 그러면 한은 어떻게 됩니까? 한은 점점 커지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소리로 계속 풀어내는 거고요. 카타르시스처럼. 그리고 그럭저럭 환갑길에 들어선 노인이 어느 겨울날 저녁 보성 고을 근처 한 헛강 같은 빈집에서 피를 토하며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 때, 그죠? 아비는 비로소 그녀가 모르고 있던 몇 가지 비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었을 때가 누굽니까? 아비죠. 노인이 숨을 거두게 되었을 때 몇 가지 비밀, 그죠? 그래서 그녀와 그녀에 달하는 오라비 사이의 어정쩡한 일륜 관계이며 너희들은 피가 섞인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잠든 딸에게 청강수를 찍어 넣어, 이게 청강수죠. 이게 독의 열중에 찍어 넣어 그녀의 눈을 멀게 한 비정스러운 아비의 업과들을 눈물로 사죄하고 갔다는 것이다 해서 죽기 전에 사죄를 하고 가기는 했네요. 그래서 비정스러운 업과라고 하는 건데 한마디로 비정스러운 업과라고 하면 눈을 멀게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갔다라고 합니다. 아마 미안했겠죠. 아버지도 저것을 얘기하지 못하면 한이 쌓였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청준의 소리에 비해 교재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참 기구한 인생들이죠. 예술의 경지가 뭔지. 그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소리에 비해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3번 문제 살펴보면, 시나리오로 각색이에요. 즉,
윗글인데 윗글은 소설입니다. 네, 소설을 시나리오로 지금 바꿔 쓰는 거죠. 장르 전환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이렇게 장르 전환을 하는 건데 보통 이렇게 그 세 번째 문제 보기는 작품에 대한 정보를 주는 내용들이에요. 작품에 정보를 주는 내용들인데 작품에 정보를 주지 않고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장르 전환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는 내용으로 나왔다. 예, 올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문 파트에서나 우문 파트에서 언제든지 장르 전환형 문제는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장르 전환하는 문제, 시점 전환하는 문제, 인칭과 시점 거리 문제가 보기를 예시로 주면서 출제될 수 있는데 문제 난이도가 높을 수 있어요. 그렇게 출제가 되면 그중에서 이제 틀린 거 골라야 되죠. 그래서 염전길, 염전주망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겁니다. 저 사람이 자네가 늘 기다리던 동생인가? 예, 송화라고 나와 있는데, 이름을 이제 기억하네요. 예, 제소리가 저 사람의 북장단을 만났을 때 대번의 동생인지 알아챘어요. 챘지요. 동생인가? 라고 할 때, 옛날 제 앞이 솜씨 그대로였어 해서 알아본 거죠. 요거는, 요 보기 있는 것은, 예, 시나리오지만 선악동 나그네 부분입니다. 선악동 나그네의 일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연작소설이기 때문에. 어쩐지 심상치 않더라니. 이거 이제 소설 본문에 있었죠. 심상치 않더라니. 그렇게도 기다리던 사람끼리 왜 서로 모른 척 한다라고 하는데 이 서로 모른 척 했다라고 하는 거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어요. 본문에선. 한을 다치고 싶지 않아서였지요. 한을 다치고 싶지 않아서 또 한이 쌓일까봐 그런 거겠죠. 무슨 한이 그렇게도 깊이 맺혀간 뒤 풀지도 못하고 허망하게 헤어졌단 말이요. 간밤에 한을 풀어냈어요. 간밤에 한을 풀어냈다. 어떻게? 소리와 북으로 해서 이 부분에서 풀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한의 예술적 성화는 예술적으로 이겨내는 거죠. 예술적 극복, 승화는 그대로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네요. 썩 다르다 했더만은 그래서 버스 소리 들려온다. 저런 지시문들이 좀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선택지들을 좀 보면서 저렇게 장르 전환했던 내용들을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리는 서로를 확인하고 교감하는 도구다. 괜찮겠죠? 자, 천가는 천시사내와 천가, 보기의 천가는 여자 성화의, 이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역할, 네, 괜찮을 것 같고요. 손님이 여자의 오빠지만, 보기에는 동호가 송화의 동생으로 설정되어 있다. 예, 좀 다르죠? 그 다음에, 해서 인물에 대한 거죠. 간밤에 소리를 엿들었지만, 보기에선 천과 동호의 장대 소설을 듣지 못한 것인가요? 한번 볼까요? 듣지 못했나요? 알아챘지요 라고 하는데 어쩐지 심상치 않더라니 해서 엿들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좀 알 수가 있나요? 여기에서? 잠깐 보류 그러면 윗글에서는 여자가 이전에 자신의 오라비 이야기를 천씨에게 한 적이 없어요. 예, 소설에선. 보기에서는 송화가 동화를 기다린다는 사실 천가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있죠. 그럼 4번이 좀 이상하죠? 네, 확인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찬찬히 감상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내용이 다소 길지만 찬찬히 접근을 하면 시간을 좀 1, 20초라도 더 갖고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다. 너무 급하게 후루룩 대충 머리 안 와닿게 읽지 말고 찬찬히 읽으세요. 그러면서 판단해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무리할게요.